지난 7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한 짐 로저스는 전엔 중국어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부터 배워야 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건 바로 한국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단컨대 한반도가 앞으로 10년에서 2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젊다면 중국어 말고 한국어를 배우라고 말하고 싶다며 왜냐면 한국어가 다음 20년간 가장 유용한 언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늘 말해왔던 것처럼 한반도가 통일되면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며 현재 아무것도 없는 북한에서 많은 기회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짐 로저스의 이 같은 충고를 듣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어는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일으키며 너나 할 것 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76개 국가에서 한국어 배움터를 제공하고 있는 세종학당이 올해 34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세종학당은 최근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총 50개 나라에서 101개 기관이 신청했는데 이 기록은 역대 최다였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면접을 위해서 꼬박 밤을 새워서 기다렸고 그동안 한국어 배움터는 아시아 지역에 주로 몰렸지만 이번엔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까지 뻗어나갔습니다. 세종학당 강연하 이사장은 앞으로 한국 기업 20개 이상 진출하는 도시에는 1개 이상을 설치하는 목표로 오늘 2024년까지 100개국 310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까지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문화적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AMWF 트렌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AMWF는 동양 남성과 백인 여성 커플을 뜻하는 말로 최근 서양에서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양권에서는 동양 남성은 그리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K-팝, K-드라마로 인해 최근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서 AMWF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해시태그로 등록한 게시글은 86,000개에 달했습니다. 이는 최근 서양권에서 BTS와 한국 드라마, 이른바 K컬처 열풍으로 동양 남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드라마에 중독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양의 여성 팬들은 한국 드라마가 자신의 데이트 기준을 바꿔놓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SNS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나온 도깨비의 공유, 이태원 클라스의 박선준과 같은 한국 남자와 연애하고 싶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그녀의 사생활, 쌈 마이웨이, 봄밤, 사랑의 불시착 등의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보여준 믿음과 자신감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며 동시에 내가 사는 곳에는 그런 남자가 없다는 것도 알려줬지라며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서양 네티즌은 백인 남자들이 선호하는 원초적이고 단순한 사랑과는 달리 매력과 현실적인 깨달음 사이에서 천천히 불타오르는 사랑이 좋아라며 서양과 한국 남성의 차이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한류 약사는 AMWF와 같은 문화적 현상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세계 30만 한류 팬을 사로잡은 유튜브 한국쌤 제니 리입니다. 제니 리는 2017년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왔습니다. 제니 리는 구독자들에게 친구나 동생같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한국어를 무료로 알려주었습니다. 2년 넘게 항상 같은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제니 리는 강의 방송을 시작하면 최대 10,000명까지 접속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 열풍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뤄지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 응시자 수도 매년 15%씩 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토픽은 한국 유학을 위해 필수로 응시해야 하는 공인 어학시험으로 토픽 응시자 수는 2017년 29만 600명에서 지난해 37만 6천명으로 2년 사이 29.4%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응시할 수 있는 IBT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IBT 방식으로 전환하면 현재 연간 최대 UK 시험 횟수를 12회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응시자 수도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BT 방식은 2022년 한국을 비롯해 응시 수요가 많고 IT 기반이 뒷받침되는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에 우선 도입될 예정으로 이를 주관하는 국립국제교육원은 IBT 방식과 문제은행 시스템 도입을 통해 토픽을 토플처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시험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는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지만 갑자기 관심이 증폭한 데는 BTS를 필두로 한 K-팝 가수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K-팝 열풍의 비밀에는 보통 뮤직비디오와
칼군무라 불리는 화려하고 멋있는 춤이 손꼽혔지만 여기서 최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어 노랫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가수가 미국이나 세계 음악 시장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영어 음반을 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가수들은 미국에서 영어로 노래 부르고 일본에서도 일본어로 노래 부르는 등 현자 전략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최근 BTS를 비롯해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최근 K-POP 가수들의 노래는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세계를 강타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 당시 한국어 가사에 대해서 높게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 포브스지는 싸이 열풍에 대해서 한국어 가사를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 가사를 힘있게 박자에 맞춰 한 음절씩 끊어 발음하는 부분에서 역동성과 운동성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리 안에 음절 하나가 대응하는 우리말의 특징을 잘 살린 표현으로 외국인들에게 큰 인상을 주며 호응받아왔습니다. 또한 한 전문가는 한국어는 분절어이기 때문에 성격과 다른 영어와 섞여 오히려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최근에는 인기 팝송에도 한국어가 등장하며 영어 중심성을 허물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팝스타 두아리파와 마마무아스의 피지컬 리믹스 버전에서 피처링을 한 화사가 한국어 가사로 자기 파트를 불렀고 지난해 발매한 키스 앤드 메이크업에 참여한 블랙핑크도 한국어로 일부 파트를 소화해냈습니다. 또한 미국 싱어송라이터 할씨가 최근 매닝 앨범에 수록한 슈가의 인터루드에서도 방탄소년단 슈가의 한국어 랩과 할씨의 영어 노래가 어우러졌습니다. 이같이 한국어로 부르는 것이 영어와 조화롭게 어울리며 이는 매력적인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국어 가사의 매력을 얻는 시초의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를 완벽한 하나의 트렌드로 만든 것은 BT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TS 소속사 방시혁 대표는 미국 프로듀서에게 받은 노래를 영어로 부른다면 그것은 이미 K-팝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시혁 대표는 우리는 90년대에 만들어진 K-팝 고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며 비주얼적으로 아름다우면서 음악이 총체적인 패키지로 만들어지며 무대에서 멋있는 그룹, 이는 언어적인 걸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또한 BTS의 가사를 못 알아들어 어떻게 따라 부르냐는 말에 많은 분들이 BTS 노래를 각국어로 번역해 실시간으로 돌고 있다며 얼마든지 외국인도 가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신념으로 만들어진 BTS의 한국어 노래는 전세계 팬들이 가사의 뜻을 번역으로 이해하며 한국어로 따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BTS는 멤버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옮기며 진심이 담긴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진정성이 전세계적 청춘의 심장을 진동시켜 지금의 거대한 팬덤을 만들어냈다며 단순히 한국어 가사만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이 아니라 이 진정성 있는 가사가 한국어로 전달되며 더 큰 호소력을 느끼게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BTS의 월드 투어에선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팝의 본고장인 영미권에서 한국어 떼창이 터져나왔고 런던과 뉴욕 지하철 한복판에 한국어 안내가 붙었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은 방탄소년단의 한글 노랫말을 받아 적고 함께 불렀습니다.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지는 BTS가 뉴욕 시티피드에서 환호성이 가득한 쇼로 미국 투어를 마무리했다며 노래 가사 대부분은 한국어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사를 찾아보기 전에 오히려 더 신비하게 느껴진다며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아름답다는 팬들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BTS의 이 같은 행보를 칭찬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은 방탄소년단을 우리말 으뜸 알림이로 선정하고 방탄소년단이 세계 으뜸 노래꾼으로 꼽히고 유엔에서 연설까지 했다며 한글로 된 가사로 노래를 불러 전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말 노래꾼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애니타 에버스 교수팀은 BTS가 이룬 글로벌 성공 사례를 분석하며 BTS를 미국 시장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둔 20대 남성 7명의 밴드라고 했는데 특히 노래 대부분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업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재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몬스타엑스가 지난 2월 발표한 첫 미국 정규 앨범 올바운 러브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해의 팬은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몬스타엑스가 왜 아름다운 한국어 대신 영어 앨범을 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같이 말한 팬은 이번 앨범이 한국어 가사가 담기지 않은 영어 앨범이라며 해외 팬들이 꼽은 K-팝 매력 중 하나인 한국어 노래가 한 곡도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부 팬덤은 한국어 노랫말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몬스타엑스가 북미 시장의 팝흐름에 편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2020년에 불고 있는 한국어 열풍은 짐 로저스가 말한 것처럼
유망한 한국의 미래를 보고 배우려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K-팝 노래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K-드라마, K-영화 등 다른 한류 콘텐츠들을 즐기기 위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된 가사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받고 한국어로 된 드라마에서 새로운 연애관에 눈을 떴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어 자체가 매력적이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언어였습니다. 일본이 엄청난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해 댐 건설을 반대한 민주당 정권이나 교통 인프라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전혀 하지 않은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마을이 단전 단수가 되어도 몇 달이 지나도 복구가 되지 않고 여차하면 하수관로가 넘치는 바람에 마을이 물에 잠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통 및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가 엉망인 상황에 구미가와 하천이 범람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인들만 사는 마을이 피해를 입고 양로원 등에 거주하던 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미가와 댐 건설을 둘러싸고 며칠째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면서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꼴을 소개합니다. 일본 규슈에 쏟아진 폭우로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구마모토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후쿠오카현 등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쏟아진 것입니다. 특히 구마모토현 남부를 흐르는 하천 구미가와는 제방 한 곳이 무너지고 11곳이 범람했습니다. 결국 구미가와 하천 유역에서 주택 6,100채의 가구가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미가와 하천의 주변 도로와 다리들이 유실되면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마을도 늘어났고 통신선마저 끊어지면서 비상 연락조차 되지 않는 지역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마모토현의 구미가와 하천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피난 대상이 되면서 138만 명이 대피를 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구마모토현 남부 지류에 위치한 특별양호 양로원의 입주자 1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범람이 예상되는 땅에 왜 시설이 건설되었는지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 지역과 홍수 침수 상정 구역 등으로 지정해 원천적으로 건설이 불가능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결과를 두고 구미가와 하천의 댐 건설이 중지되었던 2008년도의 결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구미가와 하천이 범람해 크고 작은 홍수 사태가 발생해서 구마모토현이 상류에 댐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민주당 정권의 중지 결정에 따라서 댐 건설이 완전히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천 본래의 흐름을 바꾸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모래사장이 없어지게 된다. 라는 것이 댐 건설 반대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구마모토현의 수해에 대해 댐에 의한 치수가 필요했다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2008년에 당선된 이쿠오 현 지사와 2009년에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린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댐 건설만이 수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댐 건설에 의한 치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2008년 지사선거에서 댐을 건설하지 않고 치수에 힘을 쓴다 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이 된 가바시마 이쿠오 구마모토 현 지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12년 동안 댐을 건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했습니다. 댐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민들의 85%가 반대했다. 나는 현민들의 의사를 지지한다. 이번 폭우는 예측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당연하게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댐을 건설하지 않는 치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쿠오 지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한 결론을 내립니다. 댐에 의존하지 않는 치수를 목표로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제는 댐에 의존하지 않는 치수를 극한으로 생각해보겠다. 이번 사태로 깊게 생각할 기회를 얻었다. 라는 말인지 방구인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쿠오 지사는 하천 주변의 지류에 대해 바닥 준설과 제방을 몇 개 더 쌓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미가와 하천은 일본 3대 급류로 알려지면서 과거에도 수많은 수해를 일으키면서 날뛰는 강이라는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댐 건설이 취소되면서 아베 정부와 주변 지자체들은 주민들과 함께 치수 대책을 세워왔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아무런 진척도 없이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이번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주민들은 댐 건설뿐 아니라 제방도 수십 년 동안 보수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뒀으며 수차례 수해를 입으면서 배수 펌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도 아베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마을마다 노인네들만 모여 사는 곳이라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들이 노후되도록 방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와 도로와 다리들이 제기능을 못할 정도로 폭우가 쏟아진 것도 있지만 산사태가 쉽게 나는 지역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이번 사태를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비상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까지 아베 정부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원성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제방과 언덕과 주변 지형들이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집니다. 결국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은 노인들과 가난한 주민들이고요. 물론 중앙정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바람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라고 원망하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니까 아베 정부가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12일까지 엄청난 호우가 다시 또 몰려온다고 합니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이 와중에도 아베는 지금 눈만 끔뻑거리고 있나 봅니다.